중국 주재 미국 기업들의 5년 사업 전망이 사상 최저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인 이슈와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규제 종료 후에도 5년간의 중국 사업에 대한 낙관적인 응답자가 52%로 하락하였으며, 거의 9개 기업 중 10개는 비용 상승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중국 규제, 경기 둔화, 미중 관계 등이 회사들에게 큰 도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국 투자를 줄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기타 지중해 지역에서의 가뭄으로 인해 올리브유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특히 가뭄으로 올리브유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하며 가격이 111%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리브유 절도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생산국인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에서도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리브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수확 시기인 10월 이전에 재고가 바닥날 수 있으며, 이는 올리브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대규모 위안화 채권에 대한 만기를 3년 연장받았습니다. 이로써 비구이위안은 총 2조 원에 해당하는 8종의 채권에 대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기 연장을 위한 투표는 여러 번 연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부채 문제와 채권 계약 판매의 급격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만기 연장은 그동안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이위안은 중국 내 최고 여성 부호인 양후이엔 회장이 이끄는데 부동산 부채 위기와 채무불이행 경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 규모는 크지만 현금 보유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새로운 정책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차종 명단은 12월 중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당국자의 언급에 따르면 일부 아시아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모델링에 따르면 다수의 아시아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이 정책을 통해 프랑스 납세자들의 자금이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 수수료가 인하되는 추세입니다. 금융서비스 업체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최근 자사 ETF 중에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LG의 수수료를 0.02%로 낮추어 무료 수준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ETF인 스파이의 0.09% 수수료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하락은 자산 운용사 간의 경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투자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TF 수수료는 평균 0.55%이지만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면 0.1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시내버스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 중단과 경영 어려움으로 폐업을 선언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의 개입으로 일부 운행은 재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폐업을 선언하고 보조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헝산현의 한 업체는 버스 운행 중단을 선언했지만 현지 정부가 개입하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 업체들이 폐업을 선언하다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행을 재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와 보조금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내버스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시장 냉각으로 경제 전문가들과 연방준비제도 패드 인사들 사이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착륙은 어렵고 위험한 과정입니다. 연준이 너무 오래나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소비와 기업 활동의 증가로 인플레이션 하락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어 연착륙을 어렵게 만듭니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연착륙은 쉽지 않으며 연준은 경제 전망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로 인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 UAW, 가포드, 제너럴 모터스, GM, 스텔란티스 등 세 대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파업을 확대하려고 경고했습니다. 파업은 현재까지 조합원 중 약 9% 정도인 약 12,7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금 4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은 20% 인상을 제안하고 있어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파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 작가조합, 오거,도 파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업 현장을 방문하여 연설할 예정이며 이번 파업이 내년 대선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이 차입금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부족 문제를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이 연방준비제도 (페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형 은행들의 차입금이 최근 늘어났으며 연방주택대출은행 (FHLB)의 부채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예금자들이 대체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은행들이 자금 유출 압력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급준비금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가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부 지역에서 이미 $100를 넘는 원유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 가격 상승은 글로벌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유 생산 감소와 중국의 강한 원유 수요가 원유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생산 감소도 공급 부족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별한 이벤트나 사건 없이 원유 가격이 $100에 다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원유 제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원유 가격 상승은 일부에서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X 사용자에게 월 사용료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X 이용자 수는 약 5억 5천만 명이며 이들은 하루 1억 물결표 쌓인 2억 개의 게시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2월 사용료는 봇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로 채택되며 자세한 가격이나 기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X는 이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 사용자는 특별한 배지를 표시하고 게시물이 다른 사용자의 피드에서 우선 표시됩니다. 머스크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간의 대화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으며 X의 헤이트 스피치와 반유대주의 관련 문제도 언급되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7을 공식 배포하며 2018년 이후의 아이폰 모델에 지원합니다. iOS 17에는 여러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임드롭 기능을 통해 아이폰끼리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고 전화 시 상대방의 아이콘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 기능은 특정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미리 설정한 연락처에 알림을 보내줍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길 경우 실시간 메시지 스크립트 확인이 가능하며 아이폰 상단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타임 통화 중에 동영상이나 오디오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iOS 17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현재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정부 운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경제 모멘텀이 둔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모멘텀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자동차 노조 UAW의 파업 영향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